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동안 짜이즈 렌즈가 G마스터 렌즈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1세대 G마스터 렌즈들에 대한 리뉴얼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최초의 G마스터 렌즈 리뉴얼이 이루어졌고 그 첫 번째는 바로 70200 G마스터 2입니다. 약 5년 만에 리뉴얼인데 통상적인 렌즈 리뉴얼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니가 고객들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무진장 가벼워졌습니다. 기존에는 1480g이었는데 이번에는 1045g으로 400g 이상 감소시켰어요. 거의 1.4배 경량화를 한 셈이죠. 보통 경량화 했다고 하면 200g 정도 경량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14군 17매로 기존 18군 23매에서 렌즈를 대폭 감소시키면서 무게도 확 떨군 것이죠.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약간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이티브 렌즈에서는 동급 최경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너 포커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기 자체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후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밥통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쪽 필터를 돌리기 위한 윈도우도 역시 지원이 됩니다. 밥통 후드는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밥통 후드가 좀 더 좋아요. 여기 앞쪽에 고무 부분 있어가지고 기스 방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워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이거든요. 그리고 백사금이랑 같이 라인업을 구축해 놓으시면은 이 패밀리 룩으로서 통일감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부분이 줌 렌즈인데 조리개 링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백통이니까 조리개 링도 흰색인데 이게 상당히 낯설고 재밌어요. 요거 사용하기 싫으신 분은 끝으로 돌려서 이렇게 오토로 설정하시면 되고 이쪽에 아이리스 락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락을 걸어 놓으시면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격하게 스포츠 촬영하다가 실수로 조리기링이 돌아가 버리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버튼 구성을 보시자면은 맨 위에는 AF, MF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렌즈는 풀타임 DMF를 지원하는데 그거를 끄고 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촬영 거리도 풀로 할 수 있고 무한대에서 3m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밑에는 OSS 그러니까 렌즈 손돌방을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손돌방은 모드가 1, 2, 3 세 가지 존재해요. 그리고 소니 렌즈들이 요즘에 무게 중심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통은 이제 대물 렌즈가 가장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앞으로 기울어지면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은 이 그립부에서는 무게가 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물 렌즈 쪽 여기는 이제 무게를 줄이고 무게 중심을 삼각대 연결하는 브라켓 쪽으로 뒤로 당겼다고 해요. 덕분에 무게 자체도 가벼워졌지만 실제로 마운트하고 잡았을 때 느낌도 훨씬 가뿐해졌어요. 그리고 짐벌 사용 시에 훨씬 안정적인 구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무게중심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인데 상당히 사용자 친화적인 배려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필터 지름은 77mm로 전작이랑 똑같고 이렇게 봤을 때 렌즈 경통 안에 AF 모듈이 보이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나사 구멍이 보이는 게 제일 못생긴 거고 보통 고급 렌즈들은 깔끔하게 원형으로 마감을 해 놓는데 이 경우에는 살짝 그 AF 모듈이랑 리니어 모터 레일이 보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메카니컬하고 예뻐요. 뭐 살짝 오타쿠 같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AF 테스트는 가장 마지막에 하지만은 70200 G마스터 2 렌즈는 AF 테스트부터 해야겠죠.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 렌즈 알파1에 마운트 해가지고 첫 구동하는데 바로 닭살이 돋았어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 장비질을 하다 보면은 좋다는 거는 많이 만져보게 돼가지고 그 정도 느낌 받기 상당히 어려운데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렌즈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135금보다도 50금보다도 빨라요. 일단 AF-S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빠릅니다. 전작인 70200 GM 같은 경우는 특히 AF-S가 조금 느린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작 G 마스터 2는 그런 약점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광속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상에서는 표현이 잘 되지 않는데 제가 닭살이 돋았던 이유는 바로 소리였어요. 소리. 이게 AF 구동음이 정말 조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동영상 모드 들어가면은 저소음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조용한 렌즈들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진 모드에서는 최대 성능으로 AF 모듈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 미세한 진동이나 작동 소음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조용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거지 진짜 소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렌즈는 마치 노이즈 캔슬링 킨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역대 가장 빠른 AF 구동을 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잡았다? 이게 진정한 유령이구나 하고 저는 구동 1초 만에 바로 마음을 뺏겨 버렸어요.
진짜 조용하죠? XD 리니어 모터 4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명불허전이에요. 그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추적하는 건 어떨까? 제가 달리기로는 부족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거든요. 결과는 역시나 모두 초점을 잡아냈습니다. 이거 못하면 안 되겠죠. 망원 렌즈라서 움직임이 약간 굼떠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 굉장히 빨리 밟았어요. 아무튼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 또 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보나 마나죠. 이거 못 잡으면 안 되죠. G마스터 2인데 이 정도 속도가 가능하다면 아이 촬영이고 스포츠 촬영이고 무난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 기똥찬 게 줌링을 돌리면서도 화각이 변해도 그 와중에도 초점을 굉장히 잘 잡아냅니다. 이거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렌즈들로 구동을 해보면은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잘 되는 렌즈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잘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사를 해도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줌링 돌리면서 연사를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모두 다 초점을 잡아냈어요. 그러면은 난이도를 좀 더 올려서 움직이는 사람을 제가 한번 줌링을 돌리면서 연사를 해볼게요. 참 별 테스트를 다 해보네요. 이런 테스트는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에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걸 다 잡아냅니다. 하여튼 대단해요. 대단해. 이게 소니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AF도 굉장히 매끄러웠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이렇게 짐벌 촬영을 하면은 인어줌과 가벼운 무게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짐벌 촬영이 익숙하지 않은 화각이기 때문에 꽤나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모델분도 이거 촬영한 결과물 보시고 현장에서 우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봤던 화면이 아닌 거죠. 아무튼 속도와 부드러움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선회도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제가 색감 보정 하나도 하지 않은 건데 영상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게 직캠러 분들 화각만 맞으면 이거 쓰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망원 렌즈 구입하시는 주요 고객분들 중에서 직캠러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게 거의 무족의 렌즈라고 봅니다. 또 최근 G마스터 렌즈들이 워낙 약점이 없다 보니까 시네마 렌즈도 아니고 포커스 브리딩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엔지니어들이 억울했는지 포커스 브리딩도 완벽하게 잡아놨어요. 제자리에서 초점링 조작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포커스 브리딩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델분 보고 이렇게 좀 앞으로 걸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배경이 별다른 포커스 브리딩 없이 깔끔하게 상이 풀어졌다가 다시 맺히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델분 텐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MF 같은 경우도 신경 쓴 부분이 DMF 상시 발동 가능하고요. 이 초점링 돌릴 때 최대한 기계식처럼 작동해서 반응도 즉각적이고 매우 선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초점링은 여기서 90도 돌렸다가 다시 90도 돌아오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렌즈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가지고 이 접사처럼 MF로 사진 찍는 분들에게도 반응성을 올리고 이 기어를 달아서 포커스 팔로우 작업하시는 영상러 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학 구성을 보면은 구면 수차 잡는 비구면 렌즈는 XA 렌즈와 일반 비구면 렌즈 1매씩 있고 색수차를 잡는 ED 렌즈는 초저분산 ED 렌즈 2매, 일반 ED 렌즈 2매씩 있는데 이번에는 저분산 비구면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통 따로따로인데 저분산이면서 비구면인 렌즈가 1매 있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그러면은 해상력은 어떨까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도 역시 ISO 12233 차트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망원 렌즈다 보니까 심도가 너무 얇더라고요. 초점거리별로 최소 5회 이상 시도해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거를 채택했습니다. 먼저 70mm 최대 개방, 시작부터 중앙부 주변부 모두 4000점 넘겨서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네요. 한 단 더 조이면은 비네팅 없어지면서 좀 더 선명해지고요. 와, 점수가 중앙부 7000점 넘겼어요. 이게 줌 렌즈에서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살벌합니다. 다음 5.6, 점수는 여전히 기가 막히네요. 8.0, 여전히 1003개이고요. 조리개 11, 회전이 조금 와가지고 다른 줌 렌즈 피크 정도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리개 F16, 중앙부는 3500, 주변부는 2800, 마지막 조리개 22. 최소 조리개에서도요 일단 2000점 넘기면서 끝이 나요. 자, 한눈에 보시자면 여기가 중앙부 주변부인데 딱 봐도 점수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조리개 F4에서 이 중앙부가 피크를 치는데 무려 7000점입니다. 저는 이런 점수를 줌 렌즈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정말 이걸 해내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리고 주변부도 우수해서 조리개 8점까지는 중앙부 주변부 둘 다 4000점 넘겼고요. 조리개 11에서는 3629니까 사실상 2.8에서 11까지는 중앙부 주변부 모두 완벽하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수준이고 16부터 이제 회절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회절은 여기서부터 쭉 오는데요. 이 앞단에서부터 회절이 일찍 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앞단에서 수차를 잘 잡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과학적으로 완벽에 가깝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아무튼 회절이 쭉 오는데 계속 진행되다가 16이 돼서 조금 이제 체감이
체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16도 꽤나 훌륭한 점수고 이 정도면은 웬만한 줌렌즈 피크 칠 때 그 정도 값이에요. 그리고 요거 F22에서는 이제 2000선은 둘 다 넘기면서 끝이 납니다. 다음은 100mm 최대 개방인데 샤프하죠. 여기서는 중앙부는 6700, 주변부는 45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조리개 F4 여전히 점수 살벌하죠. 그 다음 5.6 점수 좋고요. 8.0 여전히 4000선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리개 11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조리개 16 양쪽 다 3000점 정도고요. 마지막 조리개 22 70mm랑 비슷하게 2000에서 끝납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너무 예쁜데요. 초반에 6787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떨어지는데 중앙부가 이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수차가 없다면은 조리개가 개방이 되면 될수록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차 때문에 조리개가 개방되면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 렌즈는 그거 수차를 완벽하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 시작 2.8이고 뭐 1.4라든지 1.2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가능한 조리개 조작 범위 내에서는 이상적인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부도 조리개 11까지 4000을 넘어 있습니다. 16에서도 3500, 3200이니까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리개 2.8에서 11까지는 정말 완벽한 화질을 보여주고 16도 잘 버티고 22는 2000 넘으니까 준수한 화질로 마무리가 되는 역시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제 135mm 최대 개방 둘 다 4000 넘겼는데 주변부가 더 좋죠?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리개 4.0 중앙부는 다시 6000점 넘겼고요. 주변부도 5000점 넘겼어요. 와씨 조리개 5.6 점수 살벌하고요. 8.0 둘 다 4000점 넘었고요. 조리개 11 역시나 잘 버티고 있고요. 조리개 16 비슷하죠. 마지막 조리개 22는 역시 2000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거 한눈에 보시면은 최대 개방이 조금 이상한데 중앙부 점수가 약간 낮게 나왔거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측정이 잘못된 것 같지만은 제가 135mm랑 70mm는 최소 6번에서 7번은 촬영을 했는데 거의 그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튼 최대 개방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에서 피크를 쳐가지고 쭉 떨어지는 모습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말 계속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간 낭비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훌륭합니다. 마지막 200mm 최대 개방 여전히 샤프하죠. 중앙부는 6000점 넘게 시작을 하는데 주변부는 2400점으로 조금 아쉬운 점수죠. 사실 줌렌즈 치면은 꽤나 훌륭한 점수인데 앞에가 워낙 훌륭해가지고 약간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조리개 4.0 점수 6800으로 쌀벌하고요. 주변부도 3400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은 이제 5.6 주변부도 4000점 넘겼고요. 8.0 여기서부터는 앞이랑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조리개 F11에서는 70mm랑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요. F16에서는 둘 다 3000선 근접해 있고 마지막 조리개 22는 역시나 2000선 위에서 끝이 납니다. 한눈에 보시면 중앙부는 6000점 넘겨서 시작을 해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주변부는 조금 아쉬워요. 눈으로 봐서는 여기까지 떨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점수가 비슷하다는 거는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2.8에서는 한 2400점 나오다가 5.6까지 조이와 4000 찍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는데 이 11에서도 4000이 안 되고 16에서도 3000이 안 되는 등 이게 다른 확실히 앞선 초점거리보다는 살짝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최대 망원이다 보니까 주변부에서 약간 무너지는 그 추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요 정도 점수 그러니까 200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000 찍고 내려가는 거는 웬만한 줌렌즈 그 최대 망원이라면은 정말 우수한 수치거든요. 이게 4000 못 찍는 애들이 비일비재한데 웬만한 고급 렌즈들도 근데 워낙 요 앞선 초점거리가 훌륭하다 보니까 이것마저 약간 아쉬워 보이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초점거리를 한눈에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4000선 위에 있는 항목들도 많고 대부분 3000선 라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조리개를 조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조이시고요. 개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방해서 더 좋으니까 마음껏 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35mm 최대 개방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중앙부가 주변부보다 떨어진다는 게 제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6번, 7번 넘게 촬영을 했는데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약간 인적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올페님이 올리시는 또 별도 데이터 보고 크로스 체킹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면은 이것도 조금 잘못 측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니까 근거리 차트 말고 원거리 해상력도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70mm 최대 개방, 중앙부 주변부 모두 샤프해 보입니다. 200mm도 원거리 화질, 중앙부 주변부 모두 흠잡을 것 없고요. 완전 원거리까지는 아니고 중거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역시나 아주 샤프하고요. 200mm도 말해 보입니다. 혹시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으면 초상권 보호하느라 모자이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거리 해상력 같은 경우에는 렌즈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도 갖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하늘의 뜻인 거고 렌즈 자체가 갖춰줘야 준비가 됐을 때 샷을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네요. 또 접사 배율이 무려 0.3배예요. 이것도 나름 크레이지합니다. 물론 네이티브급 망원 줌 렌즈들이 접사 배율이 대체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0.3은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수차는 어떨까? 2D 계열 렌즈가 5개나 들어갔고 그 중에 하나는 무려 비구면이니까 색수차 억제도 끝내주게 잘 됩니다. 최대 개방에서도 거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 뒤는 보남 안 하겠죠? 패스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간은 생략하고 200mm 최대 망원만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역시나 색수차 없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억제는 정말 기똥차게 잘 되고 있는 렌즈라고 봅니다. 역시나 뒷부분은 패스할게요. 그리고 왜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잡혀 있어가지고 70mm의 경우에는 왜곡 -1 정도 먹으면 정말 반듯해지더라고요. 거의 왜곡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반면에 200mm는 약간의 핀쿠션 디스토션이 있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5 정도 잡아주면 완벽하게 잡힙니다. 아직 프로파일은 없지만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렌즈는 아무래도 포트레이트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실 테니까 배경 흐림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배경 흐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mm부터 조리개 수치별로 보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니의 자랑 XA 렌즈가 들어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줌 렌즈다 보니까 양파링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 부분은 완벽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주변부에서는 약간의 그 레몬 보케가 보이네요. 줌 렌즈 치고는 굉장히 크리미한 보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끝단이 너무 뭉개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맺어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예쁘게 갈무리가 되는 그런 보케인 것 같습니다. 조리개 4.0에서는 극 주변부 빼고는 전부 다 원형이 되는데 역시나 각각 모서리 부분에는 아직도 레몬 보케가 보여요. 5.6이 되면 레몬 보케는 거의 다 사라지고요. 보케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씩 각진 부분이 보여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8.0에서는 5.6 모형을 유지하면서 더 작아진 느낌이고 11에서는 이런 모습, 이제 보케가 많이 작아졌죠. 전반적으로 최신 렌즈들은 보케의 이 외형 자체는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200mm 최대 개방인데 이게 가장 근거리로 초점 맞춰놨을 때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죠. 4.0은 이렇게 됩니다. 뭐 가운데 이제 원형은 보이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5.6 정도 되니까 이제 보케다워지네요. 역시나 부드럽게 맺히는 크리미한 보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8.0인데 8.0에서는 약간 그 보케가 각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레몬 보케는 보이지 않아요. 조리개 11에서는 가장 두드러지죠? F16인데도 최대 망원이다 보니까 보케가 좀 큰 편으로 보이고 마지막 22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지나가면은 레몬 보케를 파악이 힘드니까 200mm는 최대 원거리로 다시 초점을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개방에서는 이 정도 느낌이고요. 4에서는 이 정도 느낌, 이제 끝단이 조금 잘린 반월 형태죠. 그러던 게 5.6이 되면 거의 소멸을 하고요. 8.0이 돼야 주변부까지 완벽하게 원형을 이룹니다. 이 뒤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실제 장내를 좀 보실까요? 이게 이상적인 렌즈라고 하면은 초점 맞은 부분은 쨍하고 선명하고 배경은 부드럽게 아름답게 퍼지는 게 이제 이상적인 렌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렌즈가 딱 이제 그런 렌즈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근래에 출시된 G마스터 렌즈들이 워낙 보케가 좋아가지고 어때 좀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기시감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표준 용량 밝은 조리개가 주는 거랑 망원 렌즈 초점거리가 주는 배경 흐름의 느낌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단 렌즈 못지않게 굉장히 부드러워서 포트레이트 촬영 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거리별 배경 흐림을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70mm 최대 개방으로 근접을 해서 촬영하면은 이 정도 배경이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나서 이제 상반신 정도 담으면은 이 정도로 배경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무릎 정도 담으면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배경 흐림이 약하죠. 그 다음은 전신, 모델분은 계속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전신을 촬영하면은 이때는 배경이 분리된다는 느낌은 잘 오지 않죠. 요거는 이제 100mm도 보여드릴게요. 계속 모델분은 가만히 계신 겁니다. 일단은 근접해서 촬영하면 이 정도로 배경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상반신 정도 담으면 이 정도 흐려지는데 배경이 흐려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흐려지는 모양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무릎 정도 담으면 이 정도 흐려집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흐린 맛이 있어요. 전신은 이 정도인데 100mm도 전신은 조금 아쉬운 맛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35mm 최대 개방. 일단 근접해서 촬영하면은 배경이 완전 묵사발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상반신은 요 정도. 확실히 135mm부터는 망원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다음은 이제 무릎이죠. 요 정도 배경이 흐려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신을 촬영하면은 요 정도 배경이 흐려집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0mm. 솔직히 이 정도 근접한 환경에서는 135mm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되려 조금 멀어지면서 이제 더 느낌이 나는데, 배경 흐림도 흐림이지만은 배경이 압축되는 느낌이 사진의 느낌 차이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정도 담으면 이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이 렌즈에서 200mm는 이 정도 거리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신의 경우에는 확실히 배경이 분리된다는 느낌이 좀 납니다. 70mm랑 비교해보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조리개는 여러 매의 원형 조리개로 조리개 숫자 자체는 전작과 같지만 70200 G마스터2는 조리개 구동 소음도 줄이고 무단으로 움직여서 노출이 튀는 현상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녹화를 하면서 제가 조리개를 조였다가 풀었다가 반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노출이 변하지 않고 부드럽게 배경 흐림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죠. 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조리개를 너무 빨리 조작을 하면요 그때는 좀 바뀌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실제 촬영하실 때는 좀 부드럽게 조작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제가 리뷰 기간에 실제로 알파1과 70200 G마스터2 렌즈를 가지고 본식 스냅을 촬영해 봤는데, 정말 이거다 싶었어요. 초점도 초점인데 가볍다는 것이 2시간 웨딩 스냅에서는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상력은 너무 좋아서 오히려 피부 보정 시 작업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테스트 당일에 저 도와주러 오신 구독자분들이 실은 이제 현업에서 본식 스냅 뛰고 계신 실장님들인데, 제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평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잠깐 써보셨는데 솔직하게 어떠세요? 진짜 가벼운데요? 진짜 너무 가벼워서 이 정도면 본식에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망원 줌 렌즈를 데일리용으로 들고 다니진 않고, 저한테도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다양하다 보면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직 걷고 뛰진 못하지만 나중에 뭐 유치원 운동회랄지 학예랄지 동물원 관람이랄지 이럴 때 애아버지들한테는 이런 렌즈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경량화된 무게가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리뷰를 끝내야 되는데, 제가 리뷰하면서 드는 생각이 오직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일까? 왜냐하면은 저도 살 거니까요. 그 두 번째는 이거 나오면은 이제 2470 G마스터2 사람들이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겠다라는 것 뿐이었네요. 사실 저는 이제 렌즈를 만지자마자 마음을 뺏겨버려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멘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렌즈였습니다. 70200 렌즈는 필요한데, 기존 70200 G마스터가 뭔가 좀 아쉬워서 좀 망설였던 분들은 사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존에는 70200 G마스터랑 이제 140 중에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고민은 이제 끝났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에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